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해운대구 좌동, 아파트 밀집 지역이죠. 좌동에 있는 SKB 아파트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고 2019 타경 9748호 사건입니다. SK뷰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12.1평, 굉장히 작은 아파트죠. 최근 부산시의 아파트 가격 폭등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모든 지역의 모든 아파트에 다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련된 질문들도 많았고 제가 답변도 많이 했는데, 일부 아파트들의 여기서 일부는 신축과 소위 말하는 좀 고가 아파트죠. 그런 아파트들에 집중된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좌동에 있는 이런 작은 아파트, 소형 아파트에도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왔는지 이 조사하는 과정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궁금해서 이 사건을 선택해 봤습니다. 사건 접수는 2019년 12월 6일 정도에 6일 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1차가 11월 9일에 진행됐으나 11월 9일이면 얼마 전이죠. 1억 7천에 유찰이 됐다는 거죠. 자, 유찰이 됐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거래 가능 금액이 이 금액과 그다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유찰됩니다. 자, 그래서 2차 12월 14일 날 1억 3,600만 원에 진행 예정입니다. 토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경매 사건이 접수되고 그간 지금 현재 매각 2차 매각 기일이 진행되기 전까지 어떤 이해관계자 또는 당사자 그들의 접수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유치권자가 있을 수도 있고, 특별히 낙찰받은 이후에 낙찰자와 주고받아야 될 것이 있는 그런 권리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쭉 봤을 때 몇 개의 흔적이 없고, 그리고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접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점유관계조사서. 그렇다면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점유자가 누구냐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니까 조사 목적물 현장에 폐문부재고 거주자 만날 수 없었다.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의 가족 세대가 전입 등재 상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들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집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지금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져왔고, 그리고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자, 2016년 9월 6일, 그리고 그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권리관계 보시면 대단히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근저당이 있고, 근저당 하나 더 있고, 첫 번째 근저당, 두 번째 근저당, 그리고 이 첫 번째 근저당이 경매 신청. 그게 답니다. 아주 단순한 권리관계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낙찰받으면 이 말소 기준 등기, 이 날짜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모두 다 소멸. 자, 깨끗하게 정리되는 물건이다. 자, 그런 권리관계일 때 낙찰받는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것은 또 무엇이 있는가? 자, 등기상 인수할 것은 없음을 확인했고, 관리비는 연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면서 이자를 내지 못해서 경매에 이르는 이러한 경제적 상황일 때 관리비는 연체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많이 연체되면 명도에 영향을 주고, 명도에 영향을 받으면 다시 입찰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이 과다하게 연체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 확인 때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없음, 조사된 바 없고, 자, 점유자는 소유자, 채무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명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명도 계획은 현재의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합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하게 되겠죠. 잔금 납부 약 1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강제 집행한다면 전용 면적 12평 정도 되니까 150에서 한 200 정도 비용 예상하시면 되고, 자, 그 금액을 차라리 이사 비용으로 주고 대화로 협의를 통해서 명도할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보겠습니다. 본건은 19층이고 남서향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층은 굉장히 로얄 층이죠. 높은 층입니다.
자, 층 5층 1억 7천 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정이 1억 7천입니다. 4층 1억 8천 호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2층 1억 7천. 약간 저층이 1억 7천 정도 되는 것 같고,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1억 7천 5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볼 땐 정신 나간 것 같습니다. 1억 2천이 있습니다. 2억 2천. 같은 매물이네요. 2억 2천. 전혀 맞지 않는 금액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제 기준에 부동산에서 올려놓은 광고입니다. 즉 1억 7천에서 약 한 1억 8천 정도 사이에 이 물건이 거래 가능 금액, 그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래가를 한번 봅니다. 그럼 실제로 최근까지 있었던 거래가 그 정도의 가격을 기록했는가? 자, 보면 3월달 1억 6,500, 그리고 4월달 1억 7,800. 지금의 감정과 비슷합니다. 지금이 11월 말이죠. 그 뒤로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평형대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거의 같은 평형대인데, 자, 거래가 없다가 최근에 11월 달에 1억 8,622층. 즉, 대단히 좋다면, 물건이 상태가 좋다면 1억 8천을 넘을 수도 있고, 1억 9천에 육박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지금 경매에 나온 세대라면 인테리어 상태는 그다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자, 불확실한, 예측 불가능한 점들을 안고 사야 된다면 1억 7천에서 1억 8천 정도가 적당한 가격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대상물의 거래 가치, 자, 감정평가액은 1억 7천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거래를 한다면 1억 7천에서 8천 정도 예상이 된다. 자, 낙찰가 분석해 봅니다. 최근에 낙찰된 사례가 두 건이 있습니다. 자, 11월 24일과 9일 최근입니다. 대우 2차 그리고 SK뷰 18.1평, 둘 다 18.1평, 9대 1이었고 11대 1이었습니다. 둘 다 2차까지 갔다는 것. 자, 2차까지 갔다는 것은 1차의 가격과 실제 거래 가능했던 시세와의 차이가 크지 않다. 즉 해운대도 아파트가 많이 올랐지만 지금 현재 자동에 있는 이러한 20년이 넘은 아파트, 그리고 아주 적은 평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1차에 낙찰될 만큼 굉장히 큰 어떤 가격 변화를 보이진 않았구나라는 것이 이 두 건을 보고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경쟁률 9대 1과 11대 1은 지금의 부동산 상황이 아니라도 지금까지 이어왔던 좌동의 경쟁률에는 그냥 비슷한 수준입니다. 즉 굉장히 폭발적인 수의 증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가 이 정도 금액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조금은 올랐습니다. 오르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감정이 3억 9백인데 실제 거래 가능했던 금액은 3억 4천, 그리고 2억 2,800인데 거래 가능 금액 2억 6천, 한 3천에서 4천 정도는 다 올라가 있는 상태. 그래서 낙찰가는 감정을 약간 넘어가는 이런 금액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감정이 있고, 여기에서 낙찰받기는 뭐 했는지 유찰시켰다가 그리고 이 금액을 살짝 넘어가는 금액 정도에서 모두 낙찰이 됐다. 실제 시세는 감정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낙찰가율 94.03, 93.5. 자, 이 낙찰가율의 가중 평균을 구해보면 93.76입니다. 물론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자동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 많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분석했을 때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제가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중 평균을 구해보니까 93.76이 되고, 자, 이것을 하한가 1억 7천 대입해보면, 자, 1억 6,24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한가 1억 8천. 꼭 낙찰을 받고자 원한다면 이 금액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감정을 넘어갑니다. 1억 7천 178만 원.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예상 낙찰가의 범위는 1억 6,300에서 1억 7,200인데, 자, 최근의 분위기와 이 부동산의 가치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자면 이 가격보다는 이 가격에 훨씬 가까운 낙찰가율을 보일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